A Democratic lawmaker is suing to remove President Trump's name from the Kennedy Center right here in Washington. It was added in big letters to the center's exterior last week after a vote from the Board of Trustees. Ohio Congresswoman Joyce Beatty is an ex officio trustee, and she says that vote went beyond the board's authority as given by Congress. And she's my source tonight, along with her attorney, Norm Eisen, who is bringing this case as the founder of Democracy Defenders Action. Great to see you both. All right, Congresswoman, so you say in this lawsuit that the vote and the addition of Trump's name to the outside of the building were, quote, scenes more reminiscent of authoritarian regimes than the American Republic. You may feel that way, but how did this break the law? 일부 행정적 결정은 즉각적인 영향력보다는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구조에 미치는 효과로 인해 중요해진다. 워싱턴 2025년 12월 사전 공지 없이 소집된 케네디 센터 이사회 임시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기관 명칭에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현재 다수의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인물의 이름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참석한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 변경은 센터의 시각적 정체성 수정으로 기록되었지만 연방법의 핵심 조항을 직접 건드리는 것이었다. 의회 법안에 의해 설립된 이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는 독점적 국가기념관으로 정의되어 왔다. 원래 명칭 기관의 사명, 거버넌스 기준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회의 중 발생한 사건은 의례적 제스처를 넘어선다. 보도에 따르면 이사회 상임의석을 가진 한 의원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의장단의 결정으로 마이크가 꺼지면서 발언이 차단되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이에 제기 시도는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채 표결은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연방기관의 행정적 자율성과 기념기관으로서의 무결성 사이에 회색 지대를 드러냈다. 며칠 후 전 법무부 직원들과 헌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단체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침묵당한 의원의 동의해에 제기되었으며 해당 결정의 합법성을 문제 삼고 기관 설립을 규정한 연방법을 직접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핵심 농어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념관인 만큼 그 명칭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비공식적이라 할지라도 명시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케네디 센터 내부 문서들은 소송장에 첨부되어 있으며 이 문서들은 명칭 변경 제안이 전 행정부 관계자들과 연계된 자문위원들의 지원을 받아 사전에 준비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사전 계획과 조율된 실행을 보여주며 이 결정이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닌 제도화된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전문 매체들이 인터뷰한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 사건이 행정 기능과 기념물 보존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선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이 사건은 여러 정당의 의원실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불편함의 일부는 케네디 센터가 법적으로 의회와 직접 연계된 기관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존 F. 케네디의 이름은 기념 기능 외에도 현대 정치 논쟁에서 거의 도전받지 않는 제도적 합의점을 상징한다. 공개 토론 없이 우연한 다수결로 다른 이름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던 기준과의 단절로 받아들여졌다. 소송은 아직 초기 심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연방문화기관에서 입법 권한과 행정위원회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공공구조의 운영을 면밀히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명칭 분쟁을 넘어 대표성을 명분으로 허용되는 한계의 변화를 시사한다. 본 채널은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층위를 간략화하거나 단순화하지 않고 주에 깊게 추적하고 맥락화한다. 이 시점부터 해당 사건은
더 이상 고립된 사례가 아니며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게 된다. 케네디 센터는 예술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연방 법률에 따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식 기념관으로 규정되어 운영된다. 이러한 법적 틀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가 아니다. 특히 기관의 공공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사회 활동에 명확한 제한을 부과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관의 명칭은 변경될 수 없으며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수정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분적이고 시각적 요소에만 국한된 재명칭 시도는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우회하는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기념 기능을 가진 기관의 행정적 자율성 범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공공법 전문 법학자들은 이러한 사례에서 비공식적인 외관이 장기적인 구조적 효과를 은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변경 없이 센터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다. 기관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케네디 센터이지만 공개적 표현은 다른 이름 또는 결합된 다른 이름을 반영하게 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모호성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기관의 기억 보존의 근본적인 안정성 원칙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제기된 소송은 바로 이 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채택한 전략은 단순한 기술적 위반 주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소송은 변경 시도가 이사회 내부 메커니즘을 이용해 기관의 법적 사명과 모순되는 외부적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목적의 탈선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회 자체에서 지명한 위원 한 명이 투표 과정에서 발언을 금지당한 사실은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적 권한을 가진 구성원들이 침묵을 강요당했다면 해당 절차가 공개심의의 최소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일반적인 정치적 임명으로 의석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를 위원회에 직접 대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녀를 논의에서 배제한 것은 기관의 기능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소송은 센터의 시각적 정체성에 가해진 변경사항의 즉각적인 철회와 위원회의 결정 무효화를 요구합니다. 청구에는 또한 법원이 원래 정관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기관명 변경 시도는 반드시 정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할 것을 포함한다. 이 주장은 문화보존단체와 국가기념관들의 기술적 지지를 얻었으며 이들은 케네디 센터의 완전성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념기관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안된 내용에는 예를 들어 정체성 관련 의사결정 시 정족수 요건 강화, 이사회 회의 안건 사전 공개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의원들의 기관 취약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행정적 결정을 법적 문제로 삼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는 계층의 저항도 존재한다. 이들 주체에 따르면 위원회는 단지 내부 자율성을 행사했을 뿐이며 연방 등록부에 등재된 공식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공공기관에서 시각적 요소의 힘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반박받고 있다. 연방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로고, 간판, 표지판 변경이 기관의 기념적 기능을 훼손할 경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케네디 센터 사건은 규범의 문자적 해석과 기관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해석 사이의 긴장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제도를 통해 기관이 대중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그 제도를 창설한 법률의 정신을 위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강요한다. 침묵한 의원들, 경험 많은 법조인들, 문화유산 기관들, 전문 언론 등 관련 주체들의 수렴은
이 사건이 행정적 갈등의 경계를 넘어 제도적 원칙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발생한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행정적 수단을 통한 조작에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도 정치에 덜 눈에 띄는 메커니즘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권력, 법적 규범, 정치적 전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심층적이고 맥락을 고려한 분석을 중시한다면 본 채널은 기관의 실제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춰 계속해서 전개 상황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규모와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법조계의 상당수 의견에 따르면 명칭 변경 시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케네디 센터의 성격과 기념 목적에 관한 연방 법률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관측자들은 이 소송이 법원이 아직 충분히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불확실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행정적, 의사소통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적 변경이 법적으로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 확고한 선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적 공백은 특히 법적으로 상징적 기능이 보호되지만 일상적 운영이 내부 절차, 운영적 결정 및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많은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분쟁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전문 매체들이 인터뷰한 분석가들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시각적 변화, 공식 언어, 커뮤니케이션 포지셔닝으로 인한 제도적 피해가 사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기에 법적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즉, 법 체계가 규범에 명시된 내용에만 반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 실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효과에도 반응해야 하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이름을 간판, 홍보물, 공문, 기관 문서 및 공공표지판에 도입하는 것이 법적 변경은 없더라도 사실상의 변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변경을 적절한 입법 통제 없이 허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원래 기관의 기념적 권한을 정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적 수단을 통해 구조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서 위험은 단순히 변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감독 없이 공공상징을 재정의할 수 있는 간접적 메커니즘의 정상화에 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관리위원회의 행태를 검토할 때 발생한다. 법적 권한을 가진 위원 한 명을 배제한 것은 해당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전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최종 결정이 형식적 합법성 해석에 따라 정당화되더라도 절차적 결함이 결과의 유효성을 훼손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절차의 무결성은 행정적 정당성의 구조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른 분석가들은 기념기관 내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상세하고 명확한 규칙이 부재함으로써 행정적 관점에서 관대한 해석의 여지가 생기지만 이러한 해석은 제도적 정치적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은 사법부가 해석의 공백을 메우도록 요구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법원은 법률에 의해 국가적 기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부여되는 법적 보호의 정도, 특히 간접적 경로를 통한 상징적 재구성 시도에 대해 법체계가 어느 정도 저항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새로운 형태의 통제를 도입할 수 있다. 행정 행위는 즉각적인 물질적 효과뿐만 아니라 기관의 본래 의미에 대한 제도적 영향, 즉 입법자가 정의한 기념 목적의 보존 또는 왜곡 능력에 대해서도 검토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의회의 행동은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남아있다. 일부 의원들은 케네디 센터의 기념관으로서의 독점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는 입법 결의안을 주장하며 이는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직접적인 입법적 대응이 사건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사건을 제도적 양극화의 더 큰 상징으로 만들까 우려한다. 이 그룹에 따르면 사법부의 입장을 기다린 후 새로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신중한 태도이며 의회의 반응이 분쟁의 한쪽 편에 자동적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상징적 차원에서도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는 명칭 변경 시도를 공공공간 재편의 움직임으로 보며 이는 연방문화기관의 서사적 축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 관점에서 전후 민주적 재편의 상징으로 자주 인식되는 대통령과 연관된 이름을 제도적 대립과 연관된 다른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문화적 의미를 재조정하는 제스처가 될 수 있다. 다른 분석가들은 이 해석을 거부하며 이는 선입견을 담고 있으며 문화위원회의 기능은 바로 현재를 반영하고 새로운 사회적 감수성에 비추어 상징을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핵심 문제는 남아있다. 설립기관을 창설하고 정당화한 원래의 법적 권한과 단절 없이 기존 상징을 재해석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헌법학자들은 그 답이 법령의 단일 조항보다는 시스템이 서사적 연속성의 특정 기준을 보호하려는 의지에 더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본질적으로 법으로 보호받는 기관의 기억이 형식적 변경뿐만 아니라 언어, 커뮤니케이션 기관의 미학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고화되는 변경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 논의는 현재 케네디 센터에 집중되어 있지만 기념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도서관, 연방박물관, 역사문서센터들은 각각 특정 법률을 적용받지만 거버넌스, 행정적 자율성, 국가 상징이 충돌할 때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한다. 따라서 소송의 결말은 이 사건이 고립된 예외로 취급될지 아니면 해석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지를 드러낼 수 있다. 현재까지 법적 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는 없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논의를 유발하지 않고 해당 조치의 철회와 기존 규정 재확인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판결을 예상한다.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이 국가적 기억의 공식적 도구로 기능하는 연방기관들의 사용과 한계에 대해 보다 견고한 기준을 확립할 제도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어느 경우든 결과는 부분적으로 배정된 판사와 미국 법 체계 내에서 기념 기능의 법적 위상에 대한 지배적 해석에 달려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소송은 헌법적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행정적 분쟁처럼 보이는 것들이 제도적 대립의 장으로 변모하여 시스템이 스스로를 해석하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래 명칭 유지 또는 어떤 형태의 변경 승인 여부는 국가적 공공서사 속에서 문화기관의 역할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행정기관, 사법부, 의회 간 비대칭적 대응이 이어지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따라서 본 채널은 법적 정당성, 기억, 권력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전개 상황을 관찰하며 시스템의 실제 작동 메커니즘을 드러내기 위해 과장된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 명확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분석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